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학교 갔으니까 키즈폰을 사주세요, 네. 부모님이. 그래서 나도 좀 어른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 그만해.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관련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작업을 수업 초반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국회수천의 윤옥희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과 한몸이라서 너무 걱정이 많다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운영하셔서 많은 변화를 이끈 분이 있으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공립초등학교에서 현재 생활부장하고 있습니다. 11살 아들, 7살 딸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요즘 아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에서 우리 학교부터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경험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사라진 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구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프리스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 책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가님도 보셨죠? 네. 불안 세대. 2024년에 나온 이 조너선 화이트 박사의 책인데, 그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쥐어진 10년, 15년 사이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 고발한 책이기도 하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너무 그 충격이 컸어요. 안 좋은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은 근 10년, 15년 사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그럼 나는 부모로서 또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온 개념이 바로 그 스마트폰 프리스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교 때부터 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분리보관하고 네. 대신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스러운 놀이를 허용하는 학교. 그게 스마트폰 프리스쿨인데,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한 게 우리 학교에 추진한 스마트폰 프리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하려면은 학칙을 개정해야 돼요. 학생생활규칙이라는 학교마다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운영하자는 규칙, 이걸 학칙이라고 하는데, 이 학칙 개정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투표를 진행했고, 학생들이 70% 70%나요? 이상이 찬성했고, 또 뭐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거의 100% 가까이 찬성해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네. 작년 1학기에 그 개정 작업을 거치고 2학기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70%나 찬성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히 생각보다 비결이 많죠? 있으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비밀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불안 세대를 읽고 어떻게 우리 한국 학교 현실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도 이 말 달고 살 거예요. 게임 좀 그만해. 스마트폰 그만해. 이 말 달고 사실 건데, 아이들은 더 많이 듣겠죠. 학교에서도 듣고, 뭐 학원에서 듣고, 부모님한테 듣고, 계속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관련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소외감, 소외감, 하나는 억울함. 억울함. 네. 지금의 아이들 알파 세대라고 하죠. 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환경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엄마랑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할 때부터 내 주변에 매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는 핸드폰. 그죠? 물론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핸드폰을 게임하시는 거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걸 먹이려고, 아니면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교육 정보 알아보시느라고 핸드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부모님의 그런 모습,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학교 갔으니까 키즈폰을 사주세요, 네. 부모님이. 그래서 나도 좀 어른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 그만해.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래. 억울하죠. 진짜 소외감, 억울함, 이 두 가지가 정말 아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정말 네.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또 수업에 또 적용하셨던 비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첫 번째 했던 거는 소외감과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들어줬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소외됐고 어떤 상황에서 좀 외로움을 느꼈고 이런 걸 충분히 들어주고 친구들과 있을 때 또는 부모님들과 있을 때 근데 나한테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억울해요. 이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작업을 수업 초반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죠. 열렸나요? 그때 이제 이 불안 세대나 아니면 다른 해외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좀 수업에 투입을 했죠.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가장 재미있게 활용했던 연구 결과가 2017년에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연구인데 똑같은 인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가정했을 때 스마트폰의 위치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한 연구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곳에 분리 보관하고, 두 번째 그룹은 주머니나 가방 속에다가 보관하고, 세 번째 그룹은 책상 위에 놓고 시험이나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어느 그룹이 가장 높았을까요?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높았겠죠. 네. 그럼 첫 번째 그룹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둔 그룹이 몇 점 정도 맞았어요? 대학생도 주다. 한 50점? 40점? 저희 학생들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네. 과의존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10%의 작업 기억 능력 손실이 네. 있다고 해요. 이 친구가 100점 맞았을 때 책상 위에 있는 그룹은 90점 정도. 10%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하진 않죠. 네네. 보통은 학칙으로 이제 가방 속이나 주머니 속에 넣고 보관해라 하는데,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처럼 가방이나 주머니에 핸드폰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룹은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니? 뭐라고 했나요? 안 보이니까 뭐 잘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네네. 근데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92점. 92점이요? 네, 그러면은 책상 위에 있는 친구나 주머니에 있는 친구나 점수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완전히 분리 보관한 학생들이 월등히 높았고, 책상 위에 있으나 주머니 속에 있으나 우리의 주의력, 어떤 누수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었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업 자료로 쓰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학교 이렇게 주머니 속에 핸드폰 넣고 있는데 우리 학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걷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네. 걷어주세요 그랬나요? 걷어주세요. 먼저 말을 해요. 애들이. 네. 저는 이제 수업하다가 속으로 됐다. 이게 되는구나. 네.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걷어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학급 토론이나 아니면 캠페인 활동이나 글쓰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변화의 주체로 세우고 문제 해결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교 학생회의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핸드폰 걷자. 교내에서는 게임을 하지 말자. 그리고 게임 대신에 놀이나 독서나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자. 네. 의결을 해가지고 애들이 핸드폰 걷어달라고 하는데 걷어줘야죠. 한국 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돼요. 분실사고의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걷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했죠. 애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했는데 72% 학생, 교사는 97%, 학부모님들은 98% 정도 찬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칙 개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또 학교 사례들을 참고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과 같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고 공감도 해주면서 걷어달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정말 나옵니다. 진짜 교육하면은 그쵸. 애들이 걷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입에서 얘기한 거는 또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프리스쿨 이걸 시행한 이후에 좀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수업 집중력 변화. 아이들에게 한 학기 정도 하고 나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일과 중에 분리 보관하는 게 미국권에서는 이걸 벨투벨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서 해보니까 수업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됐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72%가 그 투표에 찬성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더 높아졌어요. 84%. 80% 넘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치워놓으니까 집중이 더 잘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일반적인 공립초등학교 보내시는 분들, 특히나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끝나고 애들이 복도
놀이터, 운동장 이런 데서 정말 게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또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 입장에서 마음 놓고 지도할 수가 없는 게 그 학칙이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 뭐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이 함부로 또 지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공동체 약속으로 학칙으로 정해놓으니까 방과 후에 게임하는 애들도 확실히 줄었고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게임 그만해라 하면은 왜요? 했다면 지금은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몰래 이렇게 가려놓고 핸드폰 좀 하고 그러다가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학교를 탈출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몰래 선생님 촬영해가지고 인스타나 SNS 올린다고 할지 이런 교권 침해 문제도 있고 굉장히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부장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2026년 3월부터 뭐 스마트폰 제한법, 스마트 기기 뭐 금지법이다 해가지고 좀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원래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거,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원래 모든 학교 학칙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시행되던 게 이제 법률로 상향 입법됐다라는 하나 달라진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처럼 뭐 분리보관할지 말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지 말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뭐 걷고 이게 아니라 각 학교의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공동체의 뭐 합의나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좋은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계시다 보니까 전국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목하고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분리 보관했을 때 네. 많은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자율적으로 했다고는 하셨지만 일선의 학교에서는 실제로 해보면 아이들이 저항을 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쵸. 또 이런 어려움들은 좀 어떻게 선생님들이 극복하시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해보고 싶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또는 뭐 가족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애들이 들고 일어설 텐데 그게 가능하겠니?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청소년 대상으로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설문이 있었어요. 학생들, 청소년들 몇 %나 찬성했을 것 같아요? 50%? 50%? 잘 모르겠을 때 그냥 50%로 50% 합니다. 맞으시죠? 역시 네. 센스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이걸 문제다 인식하고 50% 넘는 학생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때 늘 애들한테 하지 마라, 그만해라, 넌 중독이냐, 분명히 이거 문제인 것 같아라고 애들도 하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잔소리나 통지로 들어가니까 우리 또 통지하려고 하고 우리 핸드폰 뺏으려고 하는구나. 애들이 마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소외감과 억울함 그거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고요. 토론도 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교육해 주시고 너무나 애쓰고 계세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아이들 변화의 주체로 세우는 작업을 하면은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아이들도 충분히 변화하고자 하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믿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도 좀 당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아이들 또 잘하는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또 선생님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 영상 보신 우리 북퀘스천 구독자님들 중에 교육 관련 또는 선생님, 학교 현장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스마트폰 문제의 책임은 근본적인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어요.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광고를 해서 가정으로 뿌립니다. 가정에서는 애들 컨트롤 안 돼가지고 난리죠. 학교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1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움직여 보자. 스마트폰 프리스쿨 이런 것도 위에서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들 양심과 책임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 문제 너무 간절한데 이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행동하면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어쩌면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니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 핸드폰 걷어가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는지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스마트폰이 사라질 교실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네. 댓글창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께서 사인해주신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회 수천